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한 마사지 업소. 언뜻 봐서는 여느 마사지와 별다를 것 없어 보였는데요. 매년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곳의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있는 방 한쪽에는 마사지와 어울리지 않는 가스통과 화로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름까지 있군요. 바로 그때 마사지사가 화로로 다가가고 있었는데요. 아니, 화로불에 발을 지진 할아버지, 안 뜨겁나요? 그리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발로 사람들에게 마사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 마사지라고 하는데요. 마사지에 쓰이는 것들은 모두 불에 지진 후 사용하는 것이 이곳의 특징. 불 마사지는 특히 중풍과 골절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ข้อหลังมามันก็ลงมาอย่างนี้พอกระแทกลงมามันก็ลงมาอย่างนี้ธรรมดามันอยู่อย่างนี้อย่างนี้แล้วน้ำก็ลงมาอย่างนี้เจ็บด้วยครับก็เจ็บหมดนี่เดินไม่ได้เจ็บ 할아버지의 두 아들도 대를 이어 불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사이좋게 발을 불에 지지는 모습. 아우 뜨거워라. 벌써 5대째 대를 이어 불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아들들. 마사지사로 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 발 좀 보십시오. 발바닥에는 그동안 일하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마사지 업소의 비법 중 하나는 바로 참기름이었는데요. 뜨거운 참기름을 아픈 부위에 바른 후 마사지를 하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불 마사지의 세계.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 300도 온도에서 참기름이 팔팔 끓으면 마사지사는 아예 기름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마셨습니다. 기름이 환자에게 잘 스며들어 빨리 낫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불 마사지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태국 전통 마사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 비법은 오랫동안 수련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전해져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법은 며느리도 모른답니다. cầm cái cầm như này ướp rang mèo rang cầm cái như này cầm mà nghe mèo thì mèo mới có mèo cầm cáiที่ครับ cầmไม่ได้ ไม่ได้ไม่ได้เส้นมันอยู่นี่ครับตายแล้วมันตายไปคราวนี้เราก็นวดให้มันฟื้นพอฟื้นขึ้นมาเดี๋ยวมันอย่างนี้ได้ 다음 날 우리는 요즘 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마사지 업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태국의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였는데요.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로 휠체어였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걸까요? 방에는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사람도 마사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서 한 여자아이와 엄마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이 팔이 부러져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รักษาดีค่ะเห็นได้ข่าวรักษาดีหายมาหลายใบค่ะครั้งแรกก็แขนโก่งอะค่ะไปเข้าเฝือกคือคุณหมอไม่ได้ดึงไม่ได้อะไรใช่ไหมเพราะกระดูกมันจะอยู่อย่างนี้ถูกไหมคะค่ะเขาไม่อะไรเขาก็เข้าอย่างเงี้ย 태국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마사지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본격적인 마사지가 시작되는 시간. 하지만 마사지사는 마사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전에는 마사지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오래된 나무 토막과 칼이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가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는 담배와 향 그리고 양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모두 신전에 바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법문을 외우기 시작한 마사지사. 도대체 마사지는 언제 하는 걸까요? 마사지사의 기이한 행동들, 과연 어떤 마사지를 할지 점점 더 궁금해졌는데요. 준비해놓은 물에 촛농을 떨어뜨리며 마사지에 필요한 성수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정성까지 보태려는 것 같았는데요. เจ็บไหมเนี่ย เจ็บไหม เจ็บตรงไหน 드디어 본격적인 마사지가 시작됐습니다. 아이의 팔은 부러진 뼈 때문에 휘어진 상태였는데요. 마사지사의 손길이 닿자 아이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약 10분 동안 계속된 마사지. 병원에서도 못 고쳤다는 아이의 팔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ยกน้ำเลยยกได้ครับนี่ยกได้ที่น้ำอีกน้ำ นี่อาหาร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팔. 아이는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อ้าวอึ๊บอยู่วะอยู่วะอยู่วะมาอยู่วะอยู่วะอยู่วะ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อยู่วะอยู่วะอยู่มามาเห็นไหมได้หรือวะเห็นไหม7 วันอ่ะหายแล้ว7 วันอ่ะ 어린 딸의 팔이 부러진 것도 안타까운데 뼈까지 잘못돼 그간 고통이 심했던 엄마. 이제야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เราก็ไม่หนักใจยิ่งไปทำงานทำการได้นั่งห่วงเขาอยู่ตลอด มันหักกันแล้ววงบางเข้ามาไงไอ้เนี่ยแล้วทีนี้มันหักมาใหม่หักใหม่ที่ผมมาแก้ 아직 마사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사지사는 성수를 아이 등에 뿌리고는 양초로 법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법문은 이 마사지를 처음 시작했던 스님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데 법문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 써야 한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칼로 나무 막대를 두드리는 것도 치료의 한 부분인데요. 오랫동안 사용한 듯 나무 막대는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마사지사가 한창 기도하고 있는 그때 또 한 명의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공사장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남자. เป็นไรเขาดึงให้ป่ะ 이곳에는 골절, 중풍, 심장병 등 아픈 사람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마사지사는 남자의 발에 재빨리 성수를 뿌리고 법문을 썼는데요. โยกแรงเจ็บไหม 잠시 후 남자의 발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마사지. ดันไปเลยเอาไปดันนิด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남자는 놀랍게도 조금씩 걷기 시작했는데요. 이 놀라운 마사지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원 정도.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이 마사지의 전통의 일부분이라고 하는군요. ทำมา30 ปีมันประกอบกันใช่ไหมมันต้ององค์ประกอบพร้อมกัน 태국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오랜 세월을 거쳐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는 타이 마사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일단 거리로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마사지 샵과 마사지 관련 용품을 파는 가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지압하는 도구며 오일 등 마사지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말 그대로 없는 것 빼고 다 있었습니다.
마사지 가게들 옆에는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왓포 사원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태국의 첫 번째 대학으로 불릴 만큼 모든 교육의 출발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원 한쪽 벽에 웬 여성들의 그림이 있었는데요. 이상한 포즈로 그려진 여성들, 이것은 마사지 할 때 눌러주는 사람의 혈자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원은 의술이 보급된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 스님들이 의술과 마사지를 결합한 치료법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 타이 마사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왓포 사원에서는 태국 전통 마사지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곳은 마사지를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 학생들로 연일 북적인다고 합니다. 태국 마사지의 누르는 동작은 근육을 둘러싼 연골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골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신체 저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람 에너지의 흐름과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타이 마사지. 태국에서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만병통치약처럼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마사지를 배우는 사람들의 사연도 다양했는데요. มาเอาความรู้ค่ะมานวดเพื่อสุขภาพไงคะมาเอาความรู้ไปเวลาอย่างว่าเราปวดเราเมื่อยตรงไหนอย่างเงี้ยสมมุติว่าคนในครอบครัวเราอย่างพ่ออย่างแม่เราอย่างเงี้ยปวดตรงไหนหรือว่าเราจะดูแลท่านในเมื่อยามแก่เฒ่า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เหมือนเราแกปวดขา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ทำงานหรือว่า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ก็ส่วนตัวก็นวดอยู่แล้วด้วยทำงานนวดอยู่แล้วแล้วก็มาเรียนเพื่อว่าเอาใบประกาศค่ะ 마사지를 배우는 사람은 태국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타이 마사지를 배우러 온다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일주일 단기 코스에서 3년 정규 코스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마사지 학교 사무실은 타이 전통 마사지를 배우러 온 사람들로 연일 발 디딜 틈이 없다는데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교재까지 마련해 놓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타이 마사지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ผมเชื่อว่าเพราะว่า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นี่ยเป็นประเทศเล็กในสมัยก่อนเนี่ยวิชาความรู้ต่างๆในโลกเนี้ยที่สำคัญคืออินเดียกับจีนแล้วก็ประเทศไทยอยู่ตรงกลางและความรู้ต่างๆที่มีการถ่ายทอดระหว่างอินเดียกับจีนเนี่ยเรารับทั้งคู่แล้วเราก็ดัดแปลงให้สามารถจะทำประโยชน์ให้ได้สูงสุดคือเราจะไม่เลือกว่าเราจะต้องเอาอันนี้อันเดียวหรือว่าจีนอันเดียวหรืออินเดียอันเดียวแต่ว่าเราเลือกจะรับทุกความรู้ทุกอย่างแล้วก็มาประมวลเข้ากัน 하나 둘씩 밝혀지는 놀라운 타이 마사지의 세계. 여섯째 날 우리가 찾은 곳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마사지 샵이었습니다. 이곳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심상치 않았는데요. 잘 꾸며진 정원 같죠?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예쁜 언니들이 우리를 맞은 이곳은 로마식으로 꾸며진 스파. 이태리산 물결무늬 욕조에 아늑한 분위기의 인테리어, 모던풍의 조명과 은은한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태국 최고의 럭셔리 스파입니다. 이 마사지 샵에서는 고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한 방에 한 명의 고객만 받고 있었는데요. 고객은 그저 누워만 있으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마사지는 최고급 옥돌과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서 온몸을 문지르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냥 돌로 몇 번 쓱쓱 만져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아니랍니다. 돌에 비밀이 있다네요.ตัวเทอร์คอยส์เนี่ยนะคะจะช่วยในการดูดซับพิษทั้งหมดนะคะเรามีความเชื่อว่าเทอร์คอยส์เนี่ยเป็นราชินีแห่งหินเพราะฉะนั้นเนี่ยคนที่ทำงานอยู่หน้าจอคอมพิวเตอร์เนี่ยเขาจะเอาตัวหินเทอร์คอยส์มาวางไว้ข้างๆจอเพื่อดูดซับรังสีต่างๆจากคอมพิวเตอร์แล้วก็ช่วยดูดซับสารพิษต่างๆด้วยและเมื่อเราเอามาใช้ในการนวดบวกกับความร้อนนะคะมันจะทำให้ร่างกายของเราเนี่ยขับสารพิษต่างๆได้ดีมาก 이것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많이 볼 수 있었던 꽃잎탕. 그야말로 초호화, 최고급 스파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허브 차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고 어떻게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comfort and feel like really relaxing. Yes. 이 럭셔리 스파의 마지막 서비스. 바로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머리에 뿌리는 것인데요. 이 오일 한 주전자를 다 붓는다고 합니다. 20분 동안 오일 흠뻑 적시고 나면 그 좋다는 티벳 돌로 마사지 실시. 풀코스로 마사지를 받는 데는 약 2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요거 많이 비싼 겁니다. ศาสตร์ของอินเดียนะคะมันจะเป็นการเปิด Third Eye คือเหมือนกับเป็นการที่สติจุดศูนย์รวมของสติของเราจะอยู่ที่นี่ เพราะฉะนั้นการหยดที่ forehead ของเราหรือที่หน้าผากกลางหน้าผากเนี่ยจะเป็นการเปิดตาที่ 3ทำให้เราเนี่ยร่างกายเราปรับสมดุลแล้วก็เหมือนการปลุกจิตวิญญาณที่อยู่ภายในตัวเราให้ตื่นขึ้น เพราะฉะนั้นเนี่ยมันจะเป็นศาสตร์จากธรรมชาติเพื่อที่ให้ร่างกายเราตื่นตัวอยู่ตลอดเวลาแล้วก็ทำให้ร่างกายแข็งแรงปลอดจากโรคภัยไข้เจ็บ 태국 최고급 마사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왕족도 방문한 적이 있다는 방콕의 한 스파를 찾았는데요. 각종 천연 추출물과 오일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스파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전해져 온 아위라웨시라는 스파라고 하는데요. 욕조에 노란색, 하얀색, 몸에 좋다는 오일은 다 넣는 것 같았습니다. 이 스파만의 비밀 향료와 약초가루 등도 충분히 넣은 후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마사지를 받으러 온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였습니다. 영어로 도그. 이곳은 개 스파였습니다. 손님 중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국 왕족들도 이곳에 개를 맡길 만큼 유명한 스파라고 하는데요. 현재 방콕에는 서너 곳에 개 스파가 있다고 합니다. 개 스파. 개를 위한 스파까지 마사지의 나라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각종 천연 추출물과 약초를 사용하면 마사지의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고 합니다. 개에게는 주로 따끄라이, 바이프라이 같은 약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 마사지는 개 피부병에 효과가 있답니다. 개 마사지도 사람에게 하는 것과 비슷했는데요. 혈자리를 자극해서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เช่นเดียวกับจุดของ body human body แล้วก็แต่ละจุดเนี่ยเราจะเริ่มจากศีรษะนะฮะแล้วก็มาหน้าผากไหปลาร้านะฮะแล้วก็เป็นหน้าอกนะฮะแล้วก็ท้องน้อยเครื่องเพศนะครับและหัวเน่านะฮะก็จะเป็นจุดตัวนี้ส่วนคาเนเดียนตัวนี้นะครับคุณสมบัติของคาเนเดียนก็คือจะเป็นเรื่องของระบบการย่อยอาหารนะฮะแล้วก็เรื่องของระบบขับถ่ายนะฮะ10 นาทีครับหลังจากนั้นเราก็จะใช้หยกตัวนี้เป็นเรื่องของความเครียดนะฮะ 개를 보고 있자니 생각나는 말이 있군요. 여러분도 이 말 떠오르실 겁니다. 개팔자 상팔자. 정말 복받은 개죠. 저 녀석도 좋은 건 아는지 마사지 받는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것 좀 보십시오. 저 표정 보세요. 마사지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개들은 20마리 정도였는데요. 허그, 보스턴 테리어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벌써 태국에서는 유명세를 치른 개 스파. 이곳에 맡겨진 개는 보통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있는다고 하는데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랍니다. จริงๆแล้วสปาสุนัขเนี่ยมีมากมายนะในเมืองไทยแล้วก็ที่ทำสปาสุนัขที่ขึ้นมาเนี่ย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ไม่ต้องการทำเพื่อความสวยงามนะฮะแล้วก็ไม่ได้เป็นแฟชั่นหรือการตามสมัยว่าสมัยของสปากำลังท็อปฮิตแต่ว่าสปาของที่นี่เป็นสปาในการบำบัดนะเป็นการรักษาและบำบัดสำหรับสุนัขที่ป่วยเท่านั้นนั้นสปาที่นี่ที่เข้ามาเนี่ยจะป่วยอย่างเดียวไม่ว่าจะเป็นตาบอดหรือกระดูกหรือผิวหนังหลังคลอดนะฮะข้อสะโพกนะฮะแล้วก็เป็นปอดบวมหรือโรคอ้วนนะฮะโรคชักโรคหัวใจโรคไต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노점상들이 많은 거리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바로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은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누추해도 마사지는 제대로였는데요. 태국 사람들 생활 깊숙이 자리한 마사지. 이곳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แล้วก็นวดสบายๆนวดมันกำลังดีนวดแล้วมันสบายตัวไปทำงานได้คล่องแคล่วดีเพราะไม่นวดแล้วมันโอ้ปวดนวดแล้วดีก็ถึงยอมนวด 스쿠터를 타고 와서 마사지를 받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마사지를 받는다는 사람들. 피곤에 지친 서민들에게는 만병통치약이 따로 없었습니다. นวดเท้าใช่ไหมครับ นวดเท้า 전신 마사지, 발 마사지, 종류별로 다 있었습니다. วันนี้จุดกว่าตา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람들의 각 장기와 연결돼 있어 발 마사지를 받으면 신체 기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하네요. ต้องรอ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ลูกค้าเขาเยอะครับผมต้องรอนู่นอีกคนนึงต้องรอนานหน่อย 마사지 한 번 받는데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0원. เส้นมันตึงเนี่ยพอเส้นหย่อนแล้วมันก็จะหายปวดหายเมื่อยใช่ไหม ใช่ครับ แล้วก็เส้นเนี่ยบางทีมันเรายืนมากๆเนี่ยเราเก่งหรือเราเดินมากวิ่งมากอะไรก็แล้วแต่เส้นเนี่ยมันไปทับไปกล้ามเนื้อทับเส้นเนี่ยถ้าเราได้นวดแล้วมันคลายออกครับ นึงก็ได้แล้ว700-800วันหนึง อยู่ได้ วันนี้600-700เป็นบางวันเยอะมากน้อยมากจะมากเป็นเสาร์อาทิตย์ 다양한 문화와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한 태국. 타이 마사지는 각 나라 치료법의 장점만을 모아 그들만의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태국 사람들의 유연한 사고 방식과 아픈 사람을 대하는 자비로운 마음, 타이 마사지를 통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태국 방콕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나차부리의 시장인데요. 각종 먹을거리에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모습은 우리나라 재래시장과 별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게 앞 자지러지는 아이의 고함 소리에 제가 다 놀랐는데요. 도대체 이곳에서 뭘 파는 겁니까? 좌판의 고깃덩이 옆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발, 손, 얼굴 등 토막난 사체까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신기한 듯 보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람을 본떠 만든 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มันก็สิ่งใหม่ๆมันเหมือนของใหม่ขนมปังมันง่ายๆแต่มันเขาก็คิดดีว่าเอาชิ้นส่วนหมูเอาเนี่ยคือมันมีตัวอย่างมีต้นแบบมันเข้าประกอบมันมีเครื่องบดมีหมูมันลงตัวร้านตรงนี้ ดีค่ะก็ดีแบบความคิดสร้างสรรค์ดีมากอะไรเงี้ยมองเหมือนสมจริงสมจังแค่นี้ขอบคุณค่ะ เขาขาย 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빵을 돈 내고 사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빵 맛은 어떨까요? อะไรบ้างขนมปังของเราธรรมดาใช่ไหมอีกอันหนึ่งอีกครั้งหนึ่งยังไงก็อร่อยดีครับอร่อยดีกินตักเลยหน้าอร่อยหน่อยสิหน้าอร่อยแบบเกาหลีหน่อย 알아요. 빵은 태국에서 가격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ชิ้นละ100ครับ ชิ้นละ100ใช่ไหมครับอันหนึ่งครับกินอร่อยเนาะมันหลายรสใช่ไหมมันรวมรส มีหลายรสรวมกัน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ครับ มันแปลกดีด้วยแล้วก็ผมว่ามันน่าจะได้รู้ว่าเขาบอกว่าเขามีไส้หลายรสมีหลายรสทีนี้อยากจะรู้ว่าพอมันทำออกมาเป็นหน้ากลัวอย่างเงี้ยแต่รสชาติมันจะเป็นยังไง 다음 날 우리는 사람 모양의 그 빵을 만든 제빵사를 찾아갔는데요. 그의 작업실은 공장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람 모양의 빵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처음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모양의 빵을 만들었다는 제빵사. ทำเพราะว่าได้รับแรงบันดาลใจมาจากเนื้อสัตว์คือใช้รูปร่างของคนมาผสมกับรูปทรงของเนื้อสัตว์เพราะเราไปเห็นตามตลา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사람 모양의 빵을 만들게 됐다는 키티왓. 그는 반죽할 때 밀가루와 물 등의 양을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사람과 똑같은 모양과 질감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빵을 만들 때 그의 손에는 요리책 대신 스케치한 노트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 키티왓. 그가 사용하는 도구는 아주 단촐했습니다. 하지만 식용 색소는 수십 개가 넘는 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들로 그는 정말 시체보다 더 무서운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แล้วก็บางส่วนแล้วก็ผสมไปในเนื้อของแป้งให้มันเกิดเหมือนเป็นชั้นของเนื้อคนจริงๆบางส่วนแล้วก็มาตกแต่งข้างนอกหลังจากอบเสร็จแล้วอะไรเงี้ยอย่างเช่นพวกบริเวณปากอะไรเงี้ยแต่โครงสีโดยรวมนี่คือเราแบบก็มาตกแต่งเพิ่มอีกทีจากชั้นเนื้อสีที่เราทำอะไร 그는 태국 최고의 미술 대학을 나온 미술학도
대학원에서는 현대 미술을 공부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공부할 만큼 한 친구였습니다.ศึกษาเกี่ยวกับการวาดพวกรูปคนมานานแล้วประมาณตั้งแต่เรียนปริญญาตรีจนปริญญาโทก็ทำให้แบบว่างานเราค่อนข้างจะเข้าใจพวกกล้ามเนื้อของคนแล้วก็สีสันต่างๆอะไร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เรียนมาทางด้านเพ้นท์คือใช้สีใช้อะไรอย่างนี้ครับ 올해 나이 29. 앞길 창창한 이 젊은이는 도대체 왜 시체 모양의 빵을 만드는 걸까요? เดี๋ยวเข้าตรงนี้ 빵을 만들다 말고 그가 급히 향한 곳이 있었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119 구조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오자마자 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향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의 사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이곳에 온다는 키티왓. 그는 객사한 사람들의 사진을 본 후에는 꼭 들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예를 갖추고 있는 곳은 바로 구조대 한쪽에 마련된 사원이었습니다. 객사한 사람들은 그에게 시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ก็คือต้องเคารพสถานที่เพราะว่าที่นี่เป็นเหมือนที่ให้ความรู้ด้วยแล้วก็คนไทยมีความเชื่อว่าต้องทำอะไรก็ต้องขออนุญาตก่อนทั้งสิ่งที่มองเห็นและก็สิ่งที่มองไม่เห็นครับ 자신에게 영감을 준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명복을 비는 키티왓. 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자신도 사진 속의 사람들처럼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는 죽음을 빵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구조대 사무실에 들른 키티왓. ยังไม่ได้ไปเอาวันเราไม่แน่นอนต้องเขาแจ้งมาเราถึงไปเอา ทำงานศิลปะที่เป็นคนที่เสียชีวิตแล้วอะไรครับเขาติดตามจากทางเกาหลีผมอยู่ร้านอีทเบเกอรี่ที่ทำขนมปังที่เป็นคนอะไรครับก็เลยไม่ทราบว่าที่นี่จะมีแบบร่างกายคนที่เสียชีวิตแล้วให้ศึกษา 키티왓은 구조대 사람을 따라 나섰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공동묘지. 태국에서는 객사한 사람들이 많아 사회 문제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들은 모아서 한꺼번에 매장하고 있었는데요. 키티왓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대하는 키티왓은 진지하기만 했는데요. 삶과 죽음, 육신에 대한 집착만 버린다면 죽음도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ศึกษาจากของจริงครับว่าคนเราก็ไม่พ้นเรื่องของความตายคือว่าท่านคนไทยก็เหมือนเป็นอาจารย์ศพก็คืออาจารย์ใหญ่ที่ว่าจะทำให้เราได้ศึกษาแล้วทำให้เราได้ปรงได้ซึมซับกับความรู้เกี่ยวกับพระพุทธศาสนามากขึ้นครับ 시체 모양의 빵을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사 먹는 사람들. 태국 국민들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국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키티왓이 왜 그의 작품을 빵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졌는데요. 그가 작업실로 쓰고 있는 공장은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빵 공장이었습니다. 키티왓이 제빵사가 된 것도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라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 빵 만드는 것을 보고 매일 빵을 먹으며 컸다는 키티왓. 그가 제빵사가 된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니는 그에게 가장 든든한 스승이자 후원자였습니다. 그가 시체를 본뜬 빵을 만든 지도 벌써 2년째. 하늘 아래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이런 일 하는 것을 반겼겠습니까? 보기 흉하다, 하지 마라. 어머니도 처음에는 아들의 일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ตอนแรกบอกแม่ให้ท ไม่ให้ท ำอ่า ำไม่ให้ทำห้ามท นามันไม่น่าจะกินได้อ่ะน่าเกลียดไม่มีใครจะสนใจมันไม่น่าสนใจเราต้องทำให้มันสวยๆแต่ทีนี้มันคนละอย่างลูกเขาเรียนศิลปะก็บอกอย่างนี้แต่อร่อย 미술 학도가 만드는 빵은 다르긴 달랐습니다. 죽은 사람을 표현하는 그의 손길은 제빵사가 아닌 차라리 예술가라고 할까요? 그는 특히 죽은 사람의 피부색을 표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적정한 색을 찾는데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합니다. 사람의 치아는 질감과 크기가 비슷한 땅콩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평범했던 밀가루 반죽, 키티왓의 손길이 닿자 더 이상 밀가루 반죽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사람 코와 입술 사이에 골진 인중과 입술 주름까지도 일일이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그냥 먹기 아깝지 않습니까? 키티왓은 지금 만드는 빵이 자신과 닮았다고 하는데요. 키티왓도 빵을 만들면서 알게 된 사실, 바로 밀가루 반죽이 사람 피부와 놀랍게 비슷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모양의 반죽을 만드는 데는 보통 짧게는 사흘,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반죽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구워야 빵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빵이 구워지는 동안 키티왓은 한 사원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그가 빵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얻은 곳이라고 합니다. 사원 앞마당에 있는 지옥도. 지옥에서는 죄 많은 사람과 동물, 귀신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데요. 삶과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잊고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ต้องการให้คนอื่นมองว่าทุกสิ่งทุกอย่างเป็นเรื่องสมมุติคือไม่อยากให้ไปยึดติดกับเรื่องของทรัพย์สินลาภยศหรือว่าอะไรต่างๆเงินทองอะไรพวกนี้ครับเพราะคนเราเกิดมาก็ต้องตายหนีไม่พ้นเรื่องพวกนี้เกิดแก่เจ็บตายครับผม 우리나라 의원님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도 키티왓의 빵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여러분들도 혹시 이 빵 필요하십니까? 독실한 불교 신자인 키티왓. 지옥도를 그림이 아닌 먹는 빵으로 표현한 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แวะทำบุญกับที่ดินรวมศพพระศพญาติเจริญใจได้กรวดน้ำกัน10 บาท 20 บาทก็ คนมาเห็นจะรู้สึกกลัวสิ่งที่หน้าตาดูแบบเช่นคนตายผีหรือสิ่งต่างๆที่เสียชีวิตไปแล้วคนจะกลัว
ก็เลยทำให้เกิดแรงบันดาลใจว่าเราจะเอาสิ่งเหล่านี้ไปใช้ในการเตือนสติคนให้เกิดปัญญานี่มันขนมก็เป็นสิ่งก็เป็นของกินแต่เมื่อเปลี่ยนรูปร่างไปอีกแบบหนึ่งคนก็รู้สึกไม่อยากกินเพราะว่าคนยังติดในรูปลักษณ์ภายนอกอยู่ 그는 이곳에 오면 꼭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ที่นี่มาดูพวกสิ่งที่ทำไว้ครับหลวงตาทำให้เกิดไอเดียในการทำงานศิลปะเกี่ยวกับ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แบบเสื่อมของร่างกายความไม่เที่ยงแท้แน่นอนอะไร เราตายแล้วก็เป็นแบบนี้แบบนี้ใช่ไหมเน่าเปื่อยแล้วเราจะตายหัวกะโหลกกันเนาะแบบนี้ หลวงตารู้สึกยังไงบ้างครับพอเห็นตัวงานศิลปะ ดีได้เผยแพร่ศาสนาได้เผยแพร่ศาสนาพุทธได้นี่คล้ายว่าเอ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ราเอาไปเผยแพร่ประเทศอื่นกันบ้างเขาได้ดู ทำให้ศาสนาพุทธเผยแพร่ไปได้ไกล 키티와 또 스님 앞에서는 평범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เป็นขนมปังธรรมดาครับแค่หน้ามันไม่น่ากิน 빵을 펼쳐놓자 주위에는 사람들이 북적대기 시작했는데요. 키티왓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빵을 나눠줬습니다. 그의 빵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ลองชิมนี่ไงนี่ลองชิมสิเกย์บอยมันชิมไปแล้วชิมคนละคำสองคำลองชิมดิ ก็เหมือนฮะเก่งครับภูมิปัญญาคนทำได้เหมือนมากๆครับเคยดูในรายการทีวีใช่ไหมตอนนี้ก็เป็นของจริงก็ทึ่งฮะในฝีมือที่ทำมาถือว่าสุดยอดครับ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서 키티왓은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그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착한 곳. 그곳에는 차에 치여 죽은 듯 보이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현장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키티왓. 모든 죽음은 자신이 만드는 빵에 영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일찍부터 키티왓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빵을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키티왓은 전시회까지 열었을 정도로 태국에서는 유명 인사입니다. 자신의 빵을 진열해 놓은 전시실도 따로 있었는데요. 사람의 팔, 다리, 얼굴 등 이곳은 마치 해부학 교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นี่เก็บไว้นานมันจะมีพวกตัวแมลงกิน TV에서 키티왓의 빵을 본 적이 있다는 사람들, 실제로 보니 더 놀랍다고 합니다.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왜 이런 빵을 만드는지 사람들은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키티왓의 빵을 보기 위해 이렇게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อย่างชิ้นอย่างเงี้ยผมขายไปก็ 50,000 ก็เขาเอาตั้งแต่วันที่เท่าไหร่ตั้งแต่เดือนที่ปี 지난해 키티왓의 빵에 대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태국 언론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취재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는군요. 아무리 신기해도 빵 모양이 다소 엽기적이긴 하죠. 아이들에겐 무섭고 두렵기만 합니다. 알고 보면 그냥 맛있는 빵인데 말이죠. ดูแล้วเกิดความรู้สึกโลกมนุษย์ว่าไม่มีอะไรเที่ยงแท้แน่นอนดูแล้วเกิดความรู้สึกว่าการเกิดแก่เจ็บตายต้องเกิดขึ้นมีความรู้สึกว่าให้ปลง
และให้รู้จักคิดทำในสิ่งที่ดี 그날 밤 늦은 시각까지 키티왓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에 대한 것이라면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을 보이는 키티왓. 그가 이런 빵을 만드는 데 열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대학 시절 촉망받는 미술학도였던 키티왓. 학창 시절부터 그의 그림 소재는 삶과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일로 그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됐지만 그의 빵은 유행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진지하고 치열했는데요. 삶과 죽음은 하나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ที่ต้องดูคือต้องดูใบหน้าว่ามีองค์ประกอบที่สวยงามหรือเปล่าเพราะว่าเวลาทำงานนี่ปกติจะไม่ได้ศึกษาจากของจริงจะใช้จินตนาการเอาแต่ช่วงหลังคือได้รับความอนุเคราะห์จากสถานที่มูลนิธิต่างๆให้นำรูปภาพมาดูเพื่อมาทำงานศิลปะเพื่อให้คนได้รู้ถึงแก่นคำสอนของพระพุทธศาสนา 키티왓은 최근 새로운 소재를 찾았다고 합니다. 채식주의자이기도 한 그는 동물과 사람을 합쳐놓은 듯한 빵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ที่ผมทำเป็นรูปไก่แล้วก็มีใบหน้าคนด้วยนี่ก็สอนลูกว่าถ้าเกิดเห็นไก่มีหน้าของเราเนี่ยเราจะรู้สึกยังไงก็ได้ในเรื่องของแบบว่าในเรื่องของธรรมะด้วยสอนเด็กได้ด้วยว่าให้เมตตาต่อสัตว์เพราะสัตว์มันก็เราก็เป็นสัตว์ไก่ก็เป็นสัตว์ก็คือเป็นเพื่อนร่วมโลกกัน 강물이 흐르고 싶지 않다 해서 고이게 되면 물은 썩고 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요. 가야 할 것은 갈 때가 되면 가야 한다. 키티왓은 이런 불교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불교가 생활인 태국 사람들도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들은 자연의 이치를 잊고 사소한 일에 번민하며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태국의 불교 신화에 나오는 천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라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은 모든 신들과 그다음에 그 신성한 동물들, 뭐 나가라든가 또 여기 보시면은 뭐 싱하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100년 장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왕이 가운데 딱 오게 만들어놓은 기념물이에요. 아이 팔이 부러져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รักษาดีค่ะเห็นได้ข่าวรักษาดีหายมาหลายใบค่ะครั้งแรกก็แขนโก่งค่ะไปเข้าเฝือกคือคุณหมอไม่ได้ดึงไม่ได้อะไรใช่ไหมเพราะกระดูกมันจะอยู่อย่างนี้ถูกไหมคะค่ะเขาไม่อะไรเขาก็เข้าอย่างเงี้ย 태국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마사지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본격적인 마사지가 시작되는 시각. 하지만 마사지사는 마사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전에는 마사지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오래된 나무 토막과 칼이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가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는 담배와 향 그리고 양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모두 신전에 바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법문을 외우기 시작한 마사지사.
도대체 마사지는 언제 하는 걸까요? 마사지사의 기이한 행동들, 과연 어떤 마사지를 할지 점점 더 궁금해졌는데요. 그 비법은 오랫동안 수련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전해져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법은 며느리도 모른답니다. Cầm cái nồi ướp đang mèo đang cầm cái như này cầm mà nghe mèo thì mèoมือ nó mèo cầm cáiที่ครับกำไม่ได้ไม่ได้เส้นมันอยู่นี่ครับมันตายไปคราวนี้เราก็นวดให้มันฟื้นพอฟื้นขึ้นมาเดี๋ยวมันอย่างนี้ได้ 다음 날 우리는 요즘 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마사지 업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태국의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였는데요.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로 휠체어였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걸까요? 방에는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사람도 마사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서 한 여자아이와 엄마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우 뜨거워라. 벌써 5대째 대를 이어 불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아들들. 마사지사로 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 발 좀 보십시오. 발바닥에는 그동안 일하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마사지 업소의 비법 중 하나는 바로 참기름이었는데요. 뜨거운 참기름을 아픈 부위에 바른 후 마사지를 하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불 마사지의 세계.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 300도 온도에서 참기름이 팔팔 끓으면 마사지사는 아예 기름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마셨습니다. 기름이 환자에게 잘 스며들어 빨리 낫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불 마사지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태국 전통 마사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화로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름까지 있군요. 바로 그때 마사지사가 화로로 다가가고 있었는데요. 아니, 화로불에 발을 지진 할아버지, 안 뜨겁나요? 그리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발로 사람들에게 마사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 마사지라고 하는데요. 마사지에 쓰이는 것들은 모두 불에 지진 후 사용하는 것이 이곳의 특징. 불 마사지는 특히 중풍과 골절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ข้อหลังมันก็ลงมาอย่างนี้พอกระแทกลงมามันก็ลงมาอย่างนี้ธรรมดามันอยู่อย่างนี้อย่างนี้วันนั้นก็ลงมาอย่างนี้เจ็บครับก็เจ็บหมดนี่เดินไม่ได้เจ็บ 할아버지의 두 아들도 대를 이어 불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사이좋게 발을 불에 지지는 모습.
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한 마사지 업소. 언뜻 봐서는 여느 마사지와 별다를 것 없어 보였는데요. 매년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곳의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있는 방 한쪽에는 마사지와 어울리지 않는 가스통과